안녕하세요. 건강을 말하는 채널 잘 살아보세입니다. 양치도 하고 구강청결제도 쓰는데 입냄새가 여전하신가요? 사실 그럴 땐 단순한 입냄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중 가장 많았던 질환이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려 1959만 명, 거의 국민 3, 4명 중 1명이 병원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 병 단순히 잇몸에서 피만 나는 병이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조산이나 치매, 골다공증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잇몸병의 정체부터 증상, 예방법, 그리고 전신 건강과의 관계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치아와 몸 전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핵심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치주질환이라는 단어 사실 좀 낯설죠? 하지만 예전부터 흔히 불리던 말이 있어요. 바로 풍치입니다. 풍치는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병처럼 인식됐지만 사실은 세균 감염에 의한 만성 염증 질환이에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치태나 치석이 원인이 되고 이게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잇몸부터 뼈까지 염증이 퍼지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치주 조직에 뼈인 치조골이 흡수되기 시작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병이 단순히 치아만 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잇몸에 생긴 염증은 그 부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염증성 인자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다양한 전신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 심장협회와 치주학회 자료에 따르면 치주염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에서 최대 34%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잇몸 염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이 함께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 염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잇몸 염증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돼요. 임산부라면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 위험도 올라갑니다. 치주염이 심한 상태에서 방치하면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여러 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골다공증, 그리고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잇몸의 염증이 온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치은염과 치주염 뭐가 다를까요? 두 질환 모두 잇몸병이지만 진행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수준이에요. 치석을 제거하고 양치만 잘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치주염은 잇몸뿐 아니라 잇몸 속 뼈, 즉 치조골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예요. 이 경우는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잇몸 치료 경우에 따라선 잇몸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즉, 치은염은 경고, 치주염은 위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치주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잇몸이 붓거나 색이 변했다. 붉게 혹은 보랏빛처럼. 딱딱한 음식 먹을 때 치아가 시리다. 입냄새가 자주 난다. 특히 양치 후에도 금방 입냄새가 느껴진다. 별다른 충격 없이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서 고름이 나온다.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이 아프다. 특히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양치질을 꼼꼼하게. 칫솔질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잇몸과 맞닿는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 이를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잇몸선을 따라 칫솔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 좋아요.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하기. 칫솔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잇몸이 조금 내려간 분들께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주 질환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필수. 이미 치주염 병력이 있다면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좋아요. 스케일링은 미용이 아니라 치주질환 치료의 핵심이자 예방의 기본입니다. 흡연, 스트레스, 혈당 관리. 이 세 가지는 잇몸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흡연은 혈류를 줄여 염증을 은폐시키고, 스트레스와 혈당 불안정은 면역 저하를 일으켜 치주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의 약 7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각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잇몸 건강은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일 5분 나의 잇몸을 챙기는 습관. 그것이 건강 수명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탄탄한 잇몸으로 오래오래 잘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